자, 이제 그러면 순열의 내용을 약간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오늘 우리가 경우의 수가 다 끝났고요. 이제 순열이라는 걸 할 거야. 순열을 다 끝나면 아마 금요일날까지 해서 순열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겠죠. 자, 아무튼 해봅시다. 순열은 할 얘기가 겁내 많은데 일단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순열입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순열이죠. 순열은 종류가 졸라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순열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얘들아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하면 뭐예요? MPR, 조합은요? NCR. 이제 중복 순열은 뭐예요? MPIR. 중복 조합은 뭐예요? NHR. 이런 놈들을 배울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배울 거야. 그런데 얘들아 니네가 뭘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뭐냐면 그냥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MPR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MPR이 뭐예요? 라고 하면 니네 무슨 대답해? 전 공식을 열심히 잘 외웠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M팩을 M-R팩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니? MPR은 M팩을 M-R팩으로 나눴다는 건 이건 그냥 계산이고요. 알겠니? MPR이 뭐예요? 라고 물었으면 우리는 MPR의 의미를 얘기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야. 서로 다른 N명이 있었어요. 사람이니까 무조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서로 다른 R명을 뽑아서 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뽑아서 줄 세워주세요를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애들한테 야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줄 세우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럼 옆에 애한테 야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줄 세우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야 이런 경우를 우리가 MPR이라는 순열이라고 하자 라고 이름 지은 거지 순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명 줄 세우는 게 순열, MPR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자, 서로 다른 N명이 있었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데 R명을 줄 세울 거야. 자, 먼저 준비합시다. R명을 줄 세울 거잖아. 그래서 뭐 하면 돼? R개의 의자를 먼저 갖다 놔요. R개의 의자를 갖다 놓을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자. 얘가 두 번째 의자. 얘가 세 번째 의자. 그렇게 쪽쪽쪽 해서 얘가 R번째 의자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의자를 먼저 배치해놔. 왜? 난 줄 세울 거니까. 근데 누구였어? 서로 다른 N명이 사실은 초딩이었어. 초딩보다 더 심한 우리 아들과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었다면 한시도 가만히 있잖아요. 알겠니? 그래서 앉혀놓으면 이러다가 혼자 막 뛰어가요. 절대 줄을 세울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각각의 의자에다가 묶어버리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자고요. 다시 N명이 있었어요.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앉히자고요. 앉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N가지가 되죠. 그럼 한 명 앉혔으니까 몇 명 남았어? N-1명 남았어. N-1명 중에 또 한 명을 여기다 앉힐 거야. 몇 가지예요? N-1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다시 그럼 몇 명 남았어? N-2명이 남았죠. 그 N-2명을 다음 자리에 앉히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N-2개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R번째 자리에 앉히려고 돌아갔더니 몇 명 남아있었을까? 다시 첫 번째 자리에 앉히려면 N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앉혔더니 N-1명이 남은 거야. 맞아? 맞니? 한 명을 앉히니까 N-1명 남아서 다시 N-1명 중에 한 명을 앉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자리까지 앉혔더니 몇 명 남았어? N-2명이 남은 거죠. 세 번째 자리까지 앉히면 몇 명 남았어? N-3명 남았겠죠. R번째 이전이니까 몇 번째야? R-1번째 자리까지 앉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R 플러스 1. 몇 명 남았다고요? N-R-1명이 남았겠죠. 맞습니까? 알아먹고 있는 거야? 수열을 배웠잖아요. 첫째 항이 N이에요. 둘째 항이 N-1이야.
셋째 항이 n 빼기 2야. 그럼 r번째 항은 얼마야? 어려우면 여기 있는 자릿수와 자석 번호와 들어가는 숫자랑 더하면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얼마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그러니 여기도 더해서 n 플러스 1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줄 세우는 경우수는 얘네들을 다 곱해주는 경우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곱해서 누구까지 곱한다고요? n-r-1까지를 다 곱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순열의 경우였습니다. 됐니? 그래서 순열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푸는 거야. 공식으로 풀 때는 그냥 공식이 꼭 필요한 어떤 몇몇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혹은 귀찮을 때 그냥 간단히 쓰려고 쓰는 거지 계산을 할 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럼 공식이 왜 나왔느냐? 이제 그 생각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는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알아야겠죠.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학 기호죠. 즉 다시 얘기해서요, n 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게 뭐죠? n 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게 n부터 시작해서 n-1, n-2,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를 곱한 값을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n 팩토리얼 성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렇다면 1 팩토리얼은 얼마가 되겠니? 1이 되겠죠. 그러면 0 팩토리얼은 얼마가 돼요? 얘도 1이 되는 겁니다. 0 팩도 1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0 팩도 1이야. 다음 두 번째, 내가 n 팩토리얼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했어요. n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을 곱하면 n 팩이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야. 거기에 n 플러스 1마저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그러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찬가지예요. n 팩토리얼에 n으로 한번 나눴어요. n 팩토리얼이 뭐라고?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야. 거기서 n을 나눴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다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n-1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팩토리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냥 1부터 n까지 자연수 다 곱한 거, 그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n팩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면 n 플러스 1팩이 되는 거고, n팩에다가 n으로 나누면 n-1팩이 되는 거야.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고 있어요? 알아먹고 있는 거니? 자, 다음, 그래서 세 번째 다시 갑니다.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공식을 봤더니 NPR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n-r-1까지 다 곱한 거예요. 되고 있니? 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요걸 요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NPR. 다시 NPR의 의미가 뭐라고? NPR이 뭐라고? n명을 서로 다른 n명,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 줄 세워. 이게 NPR이라고요. 맞니? NPR의 의미가 뭐라고? 서로 다른 n명을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 줄 세워. 이게 NPR의 의미예요.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의미를 알아야 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공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의미를 파악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NPR이라는 건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줄 세우는 걸 NPR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걸 계산해 봤더니 n부터 n-r-1까지 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자.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곱해서요, 누구까지 곱하냐면 n-r-1까지 곱했대요. 됐습니까? 여기 곱한 놈에 그 다음 번째 놈은 누구야? 이거 다음 번째 놈이 누구예요? n-r. 그 다음 놈은요? n-r
빼기 1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다 곱해서 어디까지?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다 곱했대요. 그럼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이 MPR이라는 값과 이 값이 지금 같지 않죠? 맞습니까? 그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나눠줘야겠죠? 뭐를요? n-r 곱하기 쭉 해서 누구까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저기 있는 값하고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괜찮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이 값하고 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정리하는 거죠. 얘를 가만 봤더니 1부터 쭉 해서 n까지 다 곱한 거래.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어?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요 1부터 쭉 해서 누구까지? n-r까지 다 곱한 거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n-r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니?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의 결론이 나왔어요. MPR이라는 놈은 뭐가 된다고? n 팩토리얼을 얼마로요?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의 성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MP1은 얼마야? MP1은 얼마야? 그냥 생각해봐. MP1이 뭐야? MP1의 의미가 뭐냐고?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한 명 뽑아서 줄 세우지. 맞니? 몇 가지의 경우수가 있어요? n가지의 경우수가 있죠. 맞아요? 다음 MPN은요 서로 다른 n명 중에 n명 다 줄 세우지. 몇 가지의 경우수가 있어? 몇 가지의 경우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n명 중에 n명을 줄 세우자고 이 의자가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요. 맞니? 그러면 n 빼기 1이니까 얼마? 1까지 다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나와요? n 팩토리얼이 나온다고요. 자, 그렇다면 MP0은요? MP0은 얼마일까? MP0은 뭐죠? 서로 다른 n명 중에 한 명도 줄 세우지 않는데, 알겠니? 그냥 생각하자. 공집합도 하나야. 맞니? 한 명도 줄을 세우지 않는 것도 경우의 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야? 한 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요 상한 공식들을 할 거야. 잘 봐. 두 번째. 의미를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MPR의 의미가 뭐라고? MPR의 의미가 뭐라고?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줄 세우세요. 됐어요? MPR이 뭐라고?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줄 세울 거야. 알아먹고 있는 거야. 자, 그때 그 줄 세운 애들한테 전부 다 100만 원씩 주겠대.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뭐 5명을 줄 세우고 그 줄 세운 애들한테 100만 원씩 주겠대. 그럼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난 무슨 생각해? 뽑혔으면. 나도 뽑혔으면. 나도 줄 서고 싶어. 맞니? 그러다가 뭐해? 줄 못 쓰면 어떡하지? 줄 못 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겠지. 맞아? 다시 얘기해서 난 뭐 할 거라고? 내가 뭐해? 줄 서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뭐해요? 내가 줄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내가 줄 서는 경우와 내가 줄 서지 못하는 경우를 다 합치면 내가 줄을 쓰든 안 쓰든 나랑 아무 관계없이 아무튼 n명 중에 n명 줄 세우는 거 맞아?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줄 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줄 설 거니까 나는 무조건 줄 쓰래. 맞아? 누구 있니? 다시 우리 지금 뭐하고 있다고?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근데 나는 줄 쓰래. 의자가 몇 개 있어? 5개. R개 의자가 있잖아. 맞아요? R개 의자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앉을 거 아니야? 내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 R가지. 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앉았어. 그럼 내가 앉았으니까 의자가 몇 개 남았어? 사람이 몇 명 남았는데? R-1개. 사람이 몇 명 남았는데? N-1. N-1명 중에서 R-1명을 줄 세우면 되는 거 맞니? 네. 그래서 얼마? N-1명 중에 R-1명을 줄 세우면 내가 그 줄에 포함돼서 줄 서 있는 경우가 되겠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내가 줄 서지 않는 경우를 보자. 내가 줄 서려고 막 나갔는데
나보고 야 너 반칙했으니까 나가 라고 해서 날 제외시켰어 무조건. 난 줄을 쓰지 않아. 날 줄을 쓰지 않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 n-1명 중에 몇 명? r명 줄을 서면 되겠죠. 됐어요? 다시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줄 세우는 경우는요, 내가 줄 서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첫 번째, 나는 무조건 줄 설 거니까 첫 번째 의자에 앉을지 두 번째 의자에 앉을지 R번째 의자에 앉을지만 결정하시면 되고요. 맞니?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나를 제외한 n-1명으로 R-1개의 의자를 줄 세우시면 돼. 맞니? 그러고 나면 이게 내가 줄 서는 경우야. 근데 내가 줄 서지 못하는 경우는 나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n-1명으로 R개의 자리에 줄 세우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되고 있니? 자, 또 다른 공식 하나 더 봅시다. M permutation R이라는 공식을 보자. MPR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 줄 세운다고요. 맞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R개 의자 중에 맨 앞에 의자, 첫 번째 의자, 이 첫 번째 의자에 먼저 한 명을 앉힐 거예요. 뭐 한다고? 먼저 한 명을 앉히지. 먼저 한 명을 앉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첫 번째 의자에 먼저 한 명 앉히자 해. n가지죠, n가지.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앉힐 거야. 맨 앞에 자리에 한 명을 앉힐 거라고. n명 중에 한 명 뽑아서 앉혔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난 몇 명 남았어? n-1명 남았어. 그 중에 몇 명을 r-1명 줄 세우면 이게 MPR하고 같다고요. 됐어요?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 순열의 공식을 요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되고 있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두 번째죠. 뭘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근데 시간도 얼마 없어서 여러 가지 순열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이 다 끝난 거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 여러 가지 순열 중에 조금 이상한 놈이 있어요.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원순열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얘는 그만큼 중요한 놈이고 니네가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안 빨았나?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미리 얘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순열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원순열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원순열의 생각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이 원순열은요 마치 회전목마를 탄 것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이렇게 회전목마가 있었어. 근데 말이 3마리밖에 없었어요. 뭐 한다고? 회전목마가 있는데 쬐끄만 놀이동산이라서 말이 3마리밖에 없는 회전목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회전목마에 3명이 앉을 거예요. 그래서 앉은 걸 봤더니 여기에 A라는 아이가 앉았고 B라는 A가 앉았고 C라는 A가 앉은 거야. 왜? C라는 아이가 앉은 거야. A라는 아이가 앉고 B라는 아이가 앉고 C라는 아이가 앉은 거야. A라는 아이가 앉고 B라는 아이가 앉고 C라는 아이가 앉은 게 결국 이렇게 앉고 나서 작동을 시작해서 슬슬 돌아가겠죠. 맞니? 돌아가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 맞니? 네. 다시 여기서 작동을 시작해서 돌아가면 이 모양이 되는 거 맞아요? 네. 다시 여기서 작동을 시작해서 돌아가면 이 모양이 다시 되는 거 맞아? 네. 됐어요. 그래서 원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세 개, 즉 원탁에 3명을 앉힐 때 그 3명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앉는 경우를 전부 다 동일한 경우라고 인정하고 출발하시는 동일한 경우냐 라고 얘기하는 게 원순열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먹었니?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원순열을 계산할 건데 원순열을 구할 건데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원순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들어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다. 넌 도대체 왜 왔냐 오늘? 어?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원탁에 n명을 앉히재요. n개의 자리에 있는 n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다가
n명을 안 칠 겁니다. n명을 안 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원탁에 내가 3명을 안 쳤어. 3명을 안 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세 자리에 3명이 앉으면 되지. 그럼 3명이 앉으면 되니까 얼마예요? 3명이 줄을 서면 돼. 맞습니까? 3명이 줄 서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3팩토리얼 가지수라고. 됐습니까? n명이 줄 서서 앉히면 돼요. n명이 줄 서서 앉히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n팩토리얼 가지수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원탁에 n명이 앉혔어. 근데 문제는 뭐야? 원탁이 돌기 시작했어. 띡띡띡띡 돌면서 어떻게 돼?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서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세 개가 사실은 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3으로 나눠야겠죠. 목세 법칙. 맞습니까? 세 개가 한 가지를 의미하니까 3으로 나눠야 돼.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몇 개가 한 가지를 얘기해? 한 칸씩 돌면 n개가 전부 한 가지 동일한 경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n으로 나눠주시는 이러한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내가 뭘 하고 싶냐면 원순열이 싫어. 왜?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좀 헷갈려. 생각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어? 원순열을 파괴시키고 싶습니다. 원순열의 문제를 원순열이 아닌 것처럼 하고 풀고 싶다고. 됐습니까? 원순열의 문제를 원순열이 아닌 것처럼 하고 풀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보스를 설정해주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원탁에 n명을 안 칠 거야. 똑같은 상황이야. 아까랑. 원탁에 n명을 안 칠 건데 그럼 자리가 몇 자리가 있다고? n개의 자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식당에서 내가 웨이터를 하고 있었어. 맞니? 종업원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식당에 이런 대형 원탁이 있는데 n명이 앉을 수 있어. 근데 n명이 마침 때마침 들어왔어.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서 밥을 먹겠대. 맞니?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이 n명이 여기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가만 봤더니 지들끼리 왁자지껄 떠들면서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 막 부르고 이러고 있었어. 아, 생일자가 있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생일자가 돈을 내겠지. 그 돈을 낸 놈이 보스지. 됐어? 대빵이잖아. 그지? 자, 그럼 뭐해? 생일자니까 야, 네 앉고 싶은 데 줘. 라고 하겠지. 먼저 생일을 맞은 아이가 보스예요. 그 보스가 여기에 앉고 싶은데 앉을 거야. 그지? 근데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 근데 그 n자리가 졸라 웃긴 게 아무도 앉지 않았지. 아무도 앉지 않았으니까 얘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지 혼자만 앉았을 때 얘가 여기 앉으면 내가 띡띡띡 돌려서 여기 앉힐 수 있지. 여기 앉으면 내가 띡띡띡 돌려서 여기 앉힐 수 있지. 어디에 앉든 아무튼 다 자리는 사실은 한 자리밖에 없었어. 이해되고 있어? 다시. 나는 종업원이라고요. 손님이 들어온 거지. 들어온 손님의 생일이 누구라고? 야, 너 오늘 네가 생일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죠. 이 안에서 이미 생일자는 정해져 있어. 맞아? 보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니? 다만 보스가 그냥 보스 앉아? 라고 했을 때 보스가 와서 띡 앉는데 결국은 이 모든 자리가 동일한 자리야.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아무데나 어디를 앉던지 간에 보스를 여기에 앉혔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없죠. 되고 있니? 보스가 여기 앉았어도 돌려버리면 여기로 갈 수 있어. 맞아? 여기 앉아서도 돌려버리면 일로 보낼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앉지 않은 상황에서 보스가 혼자 앉으면 보스를 그냥 여기에 앉히자고요. 자, 보스를 여기에 앉혀버리면 아직 n-1명이라는 사람이 앉지 않았지. 근데 이제 보스가 여기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다 동일한 자리였어. 근데 보스가 여기 앉는 순간 생일을 맞은 사람이 앉는 순간 생일 맞은 사람의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 세 번째,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왼쪽 세 번째 전부 다 무슨 자리가 돼버렸어? 생일을 맞은 이 사람에 의해서 다 다른 자리가 돼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원순열이 파괴가 됐다. 다시 기본적으로 원순열은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다 동일한 자리라고. 아무도 앉지 않았을 때는. 맞아? 아무도 앉지 않았을 때는 이 세 개의 자리가 다 동일한 자리예요. 왜? 돌려버리면 어차피 위치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듣고 있는 거니? 자, 그런데 보스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앉아버리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자리가 다른 자리가 돼버린다. 특별한 자리가 돼버리지. 생일 맞은 아이의 맞은편에 앉은 아이,
생일 맞은 아이의 뭐 왼편 첫 번째, 왼편 두 번째, 왼편 세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오른편 두 번째, 오른편 세 번째 맞습니까? 전부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리니까 남아있는 n-1명이 서로 다른 n-1개의 자리에 그냥 앉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몇으로 계산하면 돼? n-1명이 그냥 앉으면 돼요. n-1팩이죠. 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는 거니? 이해하고 있어요? 원수녀를 푸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로 풀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가끔 이걸로 풀면 약간 괴로운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걸로 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 100문제 정도가 나오면 한 98문제는 이걸로 풀 거예요. 나머지 한두 문제, 그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 좀 헷갈리는 문제는 이걸로 풀면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 그럴 때는 이걸로 풀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n팩을 n으로 나누면 이게 뭐라고? n-1팩이요.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원순열 문제를 푸는데 키포인트는 뭐라고? 원순열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정삼각형인데 의자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정삼각형에 이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기 6자리에 6명이 앉으래. 됐습니까?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 이 테이블에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현우야, 여기 이 테이블에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누구부터 앉는다고? 보스부터 앉는다고. 자,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이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얘로 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보자. 얘들아,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자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 이해되니? 왜 두 종류의 자리가 있지? 왜냐면 여기 앉은 애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앉았잖아. 맞습니까? 여기에 앉은 애는 여기 앉아서 왼쪽에 사람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모퉁이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 앉은 애는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 거고 왼쪽에 모퉁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라는 거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 이 규칙을 갖고 있는 거, 왼쪽에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오른쪽에 모퉁이가 있는 자리는 뭐 한다고? 왼쪽에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오른쪽에 모퉁이가 있는 자리. 맞아요? 왼쪽에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오른쪽에 모퉁이가 있는 자리. 얘네들이 다 같은 종류의 자리지.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요, 얘랑이 같은 종류의 자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자리의 종류는 두 종류의 자리가 있고요. 맞아? 맞니? 각 종류마다 같은 자리는 몇 개씩 있어? 각 자리마다, 각 종류의 자리마다 같은 자리는 3개씩 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쓰는 게 좀 달라요. 쓰는 게 좀 달라. 요거를 할 때는요, 자리의 종류가 아니라 종류마다 같은 자리가 몇 자리가 있니? 를 쓰는 거고, 보스 원수녀를 파괴하는 건요, 자리의 종류가 몇 자리가 있니? 를 쓰는 거야. 다시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요, 6명이 여기에 앉을 거예요. 맞습니까? 되고 있니 얘들아? 6명이 여기에 앉을 거니까 얼마가 돼요? 6팩토리얼이 돼요. 맞아요? 자, 이 6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6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냐면 3으로 나눌 겁니다. 왜 3으로 나누죠? 돌려서 같은 개수가 몇 개냐고, 같은 자리가 몇 개냐고, 각 종류마다 같은 자리가 3개씩 있잖아. 이 3개가 사실은 한 가지의 경우라고. 맞니? 그래서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푼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방법으로 풀면요, 원수녀를 파괴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6명이 왔어. 야, 보스 나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야, 보스 나와. 그랬더니 보스가 한 명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보스 보고 야, 앉아. 라고 했더니 앉으려고 봤더니 자리의 종류가 몇 종류야? 그래서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의 자리에 보스가 가서 앉겠죠. 맞아요? 그래서 보스가 가서 아무데나 여기에 앉았어. 보스가 여기에 앉아버리면 이 보스를 기준으로 보스 바로 옆에 있는 거, 모퉁이 돌아서 있는 거, 모퉁이 돌아서 그 다음 번째 있는 거, 맞은편 대각선. 많이?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린다. 이 다른 5개의 자리에 5명이 그냥 앉히시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니?
그냥 푸는 거와 그리고 보스를 설정해서 푸는 거 풀이법이 약간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고요. 됐습니까? 다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이번엔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8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됐어? 이 8개의 자리에 이제 사람들을 앉힐 거예요. 첫 번째 풀이법과 두 번째 풀이법으로 각각 풀 거예요. 됐습니까? 되고 있니? 자,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4종류가 있는 거 맞아? 이 자리랑 똑같은 건? 맞습니까? 이 자리랑 똑같은 건? 이 자리와 똑같은 건요? 그리고 이 자리와 똑같은 건 이 자리가 있죠. 그래서 자리의 종류는 4종류가 있어요. 각 자리마다 같은 자리는 몇 자리씩 있어? 얘랑 같은 자리가 2개씩 있죠. 맞습니까? 2자리씩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저걸로 풀 거야. 전체 몇 명을? 8명을 앉힐 거예요. 8명을 앉히면 8팩토리얼. 맞습니까? 8명을 앉혔는데 뭐가? 이 자리랑 이 자리는 결국 같은 자리라며.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만큼 중복이죠. 몇 개씩 중복이라고? 2개가 1개가 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2로 나눠줘요.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스를 설정하면 야 8명이 왔어. 보스 나와. 보스 너 앉고 싶은데 앉아. 그랬더니 자리의 종류가 4종류가 있었네. 4자리 중에 한 자리에 보스가 앉아버렸어요. 보스. 자, 보스가 앉아버리면 보스를 기준으로 다 뭐가 된다고? 다른 자리가 돼버린다. 맞아요? 그래서 뭐 하면 돼? 나머지 7명 줄 세워서 앉히면 된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요렇게 얘기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하고 문제 풀 때 더 잘 풀면 됩니다. 알겠니?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할게요.